와, 놀라워요. 이 뿌리 좀 봐요. 이렇게 많이 나온 거 보이시죠? 이건 운도 아니고 마법도 아니며 이상한 것도 쓰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이 방법이 완전히 최고였어요. 오늘 이코플랜트 USA에서 로즈마리와 돈나무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물과 유리병, 그리고 아마 집에 이미 있을 작은 비밀 하나만을 사용해서 단계별로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세요. 정확한 비율, 뿌리가 더 빨리 자라게 하는 몇 가지 팁, 그리고 주재료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대체제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고도의 과학도 아니고 이상한 걸 살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삽수를 번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정말 효과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여러 가지를 실험하고 있어요. 이 방법에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뿌리가 처음부터 자라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잘못되면 바로 대처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로즈마리뿐만 아니라 머니트리 행운목에도 효과가 있고 사실 뿌리가 처음부터 자라는 걸 보는 건 정말 만족스러워요. 게다가 이 방법은 다른 허브나 심지어 작은 채소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핵심은 줄기의 물에 잠기는 부분이 깨끗하고 잎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또 돈을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비싼 배양토나 복잡한 화학약품은 필요 없어요. 물 유리병, 그리고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매일매일 뿌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삽수 준비로 넘어가 볼게요. 로즈마리의 경우 15에서 20cm 정도 되는 줄기를 잘라주세요. 더 길게 자를 필요는 없어요. 돈나무는 15에서 25cm 정도면 딱 좋아요. 대각선으로 잘라주면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뿌리가 더 빨리 자랄 수 있어요. 이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제거하는 잎의 양은 물에 잠길 줄기 부분과 비례해야 해요. 줄기가 약 5cm 정도 물에 잠길 거라면 그 부분의 잎을 모두 제거해 주세요. 더 깊이 잠길 경우에는 더 많은 잎을 제거하고 항상 물과 닿는 부분은 모두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잎이 썩는 것을 막고 삽수가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어요. 팁 하나 드리자면 줄기를 자를 때는 줄기가 눌리지 않게 깨끗하게 잘라주세요. 줄기가 손상되면 뿌리가 더 늦게 나오고 삽수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줄기를 잘 관찰하세요. 건강한 줄기는 항상 단단하고 초록색을 띠며 이는 우리가 나중에 줄물과 산소에 잘 반응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집에 있는 아무 유리병, 컵 또는 작은 병을 사용해도 됩니다. 특별하거나 좁은 용기일 필요는 없어요.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병이 조용한 곳,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삽수가 물속에서 계속 움직이면 새로 자라는 뿌리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삽수를 따로 고정할 필요 없이 그냥 병에 기대어 두면 됩니다. 고요하고 안정된 물이 뿌리가 처음부터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원한다면 투명한 병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매일 뿌리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매우 동기부여가 되고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미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병에 물을 반보다 약간 더 차게 채워줍니다. 이는 잎을 제거한 줄기 부분 전체가 잠길 정도로 충분하지만 초록색 잎에는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필터링된 물이나 하루 정도 받아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돗물의 염소는 뿌리의 성장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주의하세요. 물의 높이는 항상 깨끗이 정리한 줄기 부분을 덮어야 합니다. 잎이 물에 잠기면 썩게 되고 그러면 삽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병이 작다면 삽수의 크기도 비례해서 조절해서 물에 잠기는 부분에는 잎이 없고 잘 보호되도록 하세요. 이제 삽수를 조심스럽게 물에 넣고 부드럽게 기대어 놓습니다. 잡아줄 필요는 없고 그냥 조용히 안정적으로 두면 됩니다. 삽수가 더 가만히 있을수록 뿌리가 더 잘 자랍니다. 팁 하나, 매일 삽수를 살펴보면 밑부분에 하얀 젤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방법이 효과가 있고 식물들이 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인내와 안정이 핵심입니다. 서두를 필요 없고 꾸준함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의 비밀에 도달합니다. 바로 과산화수소, 구급 상자에 있는 상처 소독할 때 쓰는 그 과산화수소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농도의 것을 사용합니다. 약국, 잡화점, 슈퍼마켓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이건 특별하거나 복잡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에 모두 있는 평범한 과산화수소일 뿐입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곰팡이와 박테리아를 막아주고 뿌리의 성장을 놀라울 정도로 촉진시켜줍니다. 정확한 비율은 물 한 컵당 과산화수소한 작은 술입니다. 만약 용기에 물이 2컵이라면 작은 술 2개를 넣고 부드럽게 저어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만약 너무 많이 넣으면 삽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삽수는 뿌리를 내리는 동안 산소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집에 과산화수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산화수소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항용 산소 펌프의 끝에 디퓨저를 달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디퓨저를 물속에 넣으면 지속적으로 거품이 발생해 물에 산소를 공급하고 삽수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곰팡이와 박테리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게다가 물을 자주 갈지 않아도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과산화수소도 펌프도 없다면 수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매일 삽수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물 표면을 부드럽게 흔들어 산소를 공급한 뒤 다시 삽수를 병에 넣어야 합니다. 알겠죠? 이 작업은 뿌리가 나올 때까지 매일 해줘야 합니다.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면 물을 건드리지 말고 삽수도 움직이지 마세요. 뿌리가 매우 약해서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 즉 산소 공급 펌프를 사용하거나 수동으로 해주는 방법을 통해 과산화수소가 없어도 삽수가 충분한 산소를 받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많은 재배자들이 알고 있는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달의 위상이 뿌리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하얀달이 뿌리 내리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식물의 에너지가 뿌리에 더 집중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대중적인 믿음이며 재배자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삽수는 처음부터 더 튼튼하고 건강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좋은 절단과 깨끗한 물과 결합되면 전체 과정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셨죠? 쉽고 깨끗하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병을 자연광이 드는 곳에 두되 직사광선은 피하세요.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매일 삽수를 잘 관찰하세요. 몇 주 후면 튼튼한 뿌리가 자라 이식할 준비가 되고 여러분의 로즈마리와 돈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와 구독도 해주세요. 정말 효과 있는 원예 꿀팁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